시사 인천 김갑봉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 김혁균입니다. 신이 그리스에 그 포도주를 선물했다면 대한민국은 촛불을 선물하지 않았을까? 말이 안 돼.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무튼 촛불이 만들어준 대선, 새로운 대한민국 살고 싶은 인천 만들기를 위한 인천 주권자 토크. 이번 편은 사회복지 분야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저희 전국 사회복지 유니온 김종산 인천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전국 사회복지 유니온 인천 지부장 김종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잠깐 사전 설명드리니까 사회복지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사만 한 7만 4천 명. 근데 이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사회복지 일단 업계 현실이 좀 어떠하신지 좀 얘기 좀 먼저 해주시죠, 지부장님.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를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라는 우화가 상식으로 통용되는 선별적 복지국가다. 선별적 복지국가요? 복지국가 맞긴 한데 네. 선별적 복지국가라는 거예요. 그럼 더 받고 뭐 덜 받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건가요? 고른다라는 거죠. 아, 이제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명목상은 예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없는 사람께 골라가지고 가난을 증명하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 가난을 그거 본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받기 위해서는 증명하지 않으면 한 번도 못 받는. 예. 우리 김혁균 씨도 뭐 이제 뭐 실직 상태고, 뭐 소득도 없고, 뭐 재산이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걸 증명해야 돼요. 내가 자존심 상해서 저러려고 동해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 푼도 못 받아요. 그 외국도 그렇지 않나요? 외국은 어떤 뭐 소위 말하는 OECD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는 거기도 뭐 증명해야지 뭐 이렇게 돈을 받지 않나요? 그 예전에 뭐죠? 다니엘 브레이크? 네네. 거기서도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상당히 열악한 처지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그쵸. 자존심을 깎아내려서 구걸하듯이 사회복지 시스템에 강도가 저희가 더 심한가 보죠. 그렇죠. 심한 거고 오멸감을 더 선별적 준다든지. 복지국가의 특성이 그렇게 나타나고 보편적 복지국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그 사람이 신청하게끔 유도한다. 이런 게 차원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기준에만 맞는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복지를 받아야 하는 수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써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상이 좀 바뀌어 있는 거죠. 발상이 좀 틀린 거죠. 종사자들의 현실은 좀 어때요, 그러면요? 이제 일단은 여기가 인천이니까 인천에 보면은 뭐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 저희가 지금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도 있고, 이거를 인천에서는 구마다 하나씩 있는 노인 인력 개발센터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일하고 있는 분의 약 60%는 비정규직이에요. 60% 비정규직이라고요? 거기 이게 지금 사실은 다 정부 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약 40% 정도고, 나머지 60%는 23개월까지만 일해요. 23개월이요? 네. 그거 넘어가면 이제 정기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자, 이분은 나름대로 사회복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런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해보겠다고 여기 취업을 해서 한 6개월까지 열심히 배워요. 또 이렇게 해서 숙련되는데 한 6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은 계속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기 한 6개월 전부터는 또 이직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숙련된 사람이 계속 이렇게 가야지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우리 국민들한테 가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지. 이게 벌써 10년째. 이 노인 일자리에서. 이거는 이제 단적인 예인 거죠. 그것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그렇죠. 않은 거잖아요, 그죠? 다른 뭐 그 사회복지 사업도 많은 거잖아요. 다른 사회복지 사업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는 정부에서 주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거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요양보호사는 약간 또 이게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도 좀 그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 복지의 영역을 시장화시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월급 받는 원장님들이 일했어요. 예. 그리고서는 월급 받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게 이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되면서 지금은 급여를 내가 그 입소자 노인에 따라서 급여를 가져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요양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 요양원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아야 되고 또 하나 이분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최소 인력만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 강도가 세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장기 근속자가 있으면 급여가 세질 거야. 아무래도 조금씩은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자꾸 인건비 나가는 게 많아지니까 내 수익은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뭐 자꾸 뭐 1년마다 자르고 2년마다 자르고 퇴직금 적립할 필요 18개월짜리 이렇게 쓰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이거는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의 논리로 따지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보편적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 네. 그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편적 복지 국가가 돼야지만이 국민의 입장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선 기간이니까 요약을 하면 사회복지 종사자 입장에서 이번 대선 때 중요한 정책 과제,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 입장에서 차기 정부가 개혁해야 될 어떤 그 사회복지 정책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지부장님 말씀. 일단 현재 뭐 어느 후보가 집권을 하든지 만약에 이 복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게 지금 복지는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어떤 무슨 선택의 어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고 사람이 자원인 나라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갖추려면 출산율 문제, 노령화에 대한 문제, 그렇죠. 어떤 교육의 문제, 뭐 이런 부분, 일자리 창출의 문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라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 실질 소득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급여로서 더 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내가 직접 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실질 소득이 상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집권 시에 향후 5년 이내에 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20% 이상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이 10.4%예요. 10.4%.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OECD 평균이 20%대니까 절반 반절 정도 되는 거네요. OECD 평균의 평균의 절반 정도니까. 평균의 절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꼴찌예요? 조사 국가가 28개국이었는데 28등. 20. 기대를 저버리죠. 근데 27등이 16%예요. 그럼 또 그 갭도 크네요.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저기 저도 잘 모른다는데 에스토니아가 16.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저희 10%.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공공 부분에 이 사실은 이 노령화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 부분에서 복지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크게 비용이 공공 분야라 그러면은 우리 뭐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자들도 그렇고 뭐 공무원 늘리고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개념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근데 비슷한 맥락인가요? 비슷한 맥락이죠. 왜냐면은 어차피 월급이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러면은 공무원들 또 늘린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이미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어요. 우리 그 사회가 지금 위탁 업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민간 복지시설에서 야 이거 운영해라 우리가 최소한의 운영비는 주겠다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뭐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 사회 그 보장 서비스의 대부분이 다 이미 그렇죠. 국비나 뭐 이런 걸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우리 보정으로 이미 인건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우리 이제 지금 뭐 많은 후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장애 등급제, 예. 부양 의무제 폐지 예.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부양 의무제요? 네, 부양 의무제 폐지. 예. 그것도 그 증명 때문에 뭐 발생하는 논란인가요? 이런 거죠. 분명히 어려운 노인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예.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고 겨울에 냉골에서 주무시고 그런데 막상 신청하면 뭐 자식이 가족이 있다거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런 거죠. 안 예. 이런 맞- 거는 맞습니다.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럼 결국에는 어쨌건 간에 일정한 지금 재원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그러게 필요한 그런 것이냐면은 부분이거든요. 그 결국은 그렇죠. 재정 문제일 것 재정의 같은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게 지금 이제 국민들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 부분의 어떤 세금이 올라가더라도 복지 혜택이 좀 더 많아지면 동의하겠다라는 국민들은 분명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증세에 대해서 그런 복지를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게을러지고 국민이 게을러지고 노동력이 막 다운되고 결국 생산성이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진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그동안 그렇죠. 우리 많이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예, 소위 이제 보수 과거에 보셨다는 뭐 지금 용어는 적폐 세력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형성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끝으로 이제 사회복지 유니온 간단하게 깨알 소개, 자기 자랑 간단하게 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전국 사회복지 유니온은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모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특수교사, 운전원, 뭐 요양보호사 다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지향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보통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사라고 그래요. 날개 없는 천사, 희생과 헌신을. 저희가 그 노동자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노동자다. 노동자죠. 네, 이거를 자각시키게끔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적극적인 목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보편적 복지국가, 이거 빈곤, 장애, 노령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최소한의 어떤 요건은 국가 책임진다라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 사회복지 분야의 모든 얘기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또 기회가 닿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지부장님 모셔서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